CJ제일제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비비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화나 엔터 사업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지금의 CJ제일제당을 만든 건 누가 뭐래도 설탕, 그리고 이 설탕을 팔았던 백설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기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흰 눈을 의미하는 백설은 이름처럼 하얀 설탕을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 판매했던 곳입니다. 언제적 신문인가 싶은데요.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 근제, 설탕, 간단하죠? CJ제일제당의 첫 신문 광고입니다. 딱 설탕뿐이죠. 이 기업은 이 하얀 설탕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부엌 찬장을 꽉 채운 곳입니다. 설탕 딱 하나 팔던 당시에도 장사는 너무 잘 됐어요. 50년대 이 기업의 직원 월급은 당시 집 한 채 값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 백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게 설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후 밀가루, 식용유 같은 것들을 적절한 때에 출시하면서 대박이 나거든요. 백설이 이 세 가지 제품을 차례로 출시했던 데에는 생각보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죠. 1953년 백설이 국내에서 처음 설탕을 생산한 이래로 7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이 백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밥상의 역사 백설입니다. 때는 1953년 11월 제일제당 부산공장의 한 기계에서 설탕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초의 국산 설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돈슐랭 설탕편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전까지는 설탕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1885년 조선의 설탕 수입량은 64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엔 12,600톤을 수입할 정도로 설탕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설탕 공급이 거의 끊겨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설탕 맛을 본 한국인들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사라진 상황. 이건 그냥 초콜릿이 나 사탕이 있다가 사라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당시 이때다 싶었던 업자들이 가짜 설탕을 팔다가 걸리는 일도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설탕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이병철 회장도 이날이 굉장히 벅찼는지 창립일을 회사가 설립된 날이 아닌 설탕이 생산된 날짜로 바꿔버렸죠. 포대자루에 담긴 하얀 설탕, 메이드 인 코리아도 눈에 띄죠. 대용량이긴 해도 이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50년대 한국 설탕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고 CJ제일제당의 기틀이 이때 다 잡힐 정도였죠. 하지만 위기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제일제당이 설탕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 너도 나도 설탕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쟁쟁한 경쟁업체만 6곳이 더 생겼죠. 예전엔 설탕을 없어서 못 먹었다면 이젠 시중에 설탕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여기다 정부가 세금까지 높이는 바람에 안 그래도 비싼 설탕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설탕 소비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했죠. 이때 제일제당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밀가루입니다. 이땐 칼국수와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던 때였거든요. 밀가루가 미국 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일 정도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설탕을 많이 쓰는 업장은 곧 밀가루를 많이 쓰는 곳이었어요. 이걸 본 제일제당은 곧바로 제분 공장을 짓고 밀가루 생산에 들어갑니다. 설탕 외길 5년 만인 1958년 두 번째 상품인 밀가루를 출시하게 됐죠. 이것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많은 집들이 이 밀가루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그런데 또 몇 년 되지 않아서 설탕 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원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거든요. 밀가루라는 아이템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설탕이 주 사업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피할 수가 없었죠. 제일제당이 설탕과 밀가루 다음으로 가져온 사업은 조미료였습니다. 그래서 1963년 본격적으로 조미료 사업에 뛰어들었죠. 설탕, 밀가루, 조미료. 이 기업의 초기 핵심 사업 3가지가 이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출시하는 족족 시장에서 상위권을 지켰죠. 이 3가지는 당시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인데다가 당시 설탕, 밀가루, 조미료를 전부 파는 기업은 이 기업 딱 한 곳밖에 없었거든요. 잘 될만 했죠. 장사는 잘 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브랜드는 제각각이었고 브랜딩은 투박함 그 자체였는데요. 어느 날은 이 기업이 내부 조사를 하다가 묘한 흐름을 감지하게 됩니다. 업소나 공장에 주로 팔리던 자기네들 설탕이 슬슬 일반 가정에도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전체 생산량의 40%나요. 사실 이 큰 설탕을 집에다 두고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걸 캐치한 제일제당은 본격적으로 설탕을 소분해서 팔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죠.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전부 다 세련된 브랜딩과 로고가 필요했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게 백설입니다. 산의 공모로 선정된 이름인데 단박에 설탕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기에도 딱 좋았죠.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원 안에 눈의 육각 결정체를 그렸는데요. 눈 결정체는 백설을 상징하고 둥근 원으로 설탕 알갱이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상은 적중합니다. 이 백설이 완전 대박이 나거든요. 명절 선물의 원조는 스팸과 식용유 이전에 이 백설 설탕이었어요. 이후 가정용 밀가루와 가정용 조미료를 만들고 여기도 백설이란 브랜드를 붙입니다. 이 3가지를 묶어서 선물 세트로 팔기도 했는데요. 꽤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한두 해 팔리고 만 게 아니라 70년대까지 꾸준하게 팔렸죠. 여기에 탄력받은 제일제당은 여러 해를 거쳐서 1972년 모든 조미료 라인에 백설을 붙이게 됩니다. 당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죠. 가정용 조미료로서 자리를 잡은 백설의 다음 아이템은 뭐였을까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베이킹입니다.
1970년대는 서울을 중심으로 태극당, 고려당 같은 빵집들이 엄청나게 들어서는 때였거든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빵을 좋아했죠. 백설은 빵에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까지 이미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집에서 빵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빵은 진짜 과학이거든요. 계량 한 스푼 삐끗하면 전혀 다른 빵이 되니까요. 이때 내놨던 게 프리믹스입니다.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도너츠 믹스, 핫케이크 믹스 같은 것들이죠.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잘 팔리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가능성을 본 제1제당이 다양한 믹스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기초 조미료만 생산하다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냈으니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런 팬케이크나 도넛을 구우려면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식용유까지 같이 팔면 딱 좋죠. 1979년 대두 가공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두 원료를 수입해서 짠 기름에 백설 식용유라는 이름을 붙였죠. 투명 용기에 담아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 뒤에 이중마개까지 장착한 건데 가정용 식용유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이야 대부분 이런 용기에 담겨 나오지만 백설이 이때 처음으로 만든 거였죠. 내놓는 제품마다 큰 반응을 끌어냈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80년에 출시한 백설햄. 이전까진 밀가루 비중이 높은 분홍 소시지 같은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백설햄은 고기 함량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프리미엄 햄을 만듭니다. 원래 이런 햄은 부잣집에나 가야 먹을 수 있었는데요. 백설햄 등장 이후론 대중적인 메뉴가 됐죠. 소비자들의 주방 찬장은 이렇게 백설 제품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먼저 요리 양념, 그리고 소스류를 출시하면서 카테고리를 넓혀 나갑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걸 꼽는다면 왜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죠? 이때 파스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백설이 파스타 소스를 내놓으면서 꽤 큰 반응을 얻습니다. 또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일로스 설탕이나 올리브유 같은 제품들을 빠르게 내놨고요. 이 올리브유가 워낙 성공적이었다 보니 포도씨유, 카놀라유를 연이어 출시했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고급 식용유 시장도 커졌죠. 백설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성장했어요. 이 브랜드가 CJ 제1제당의 시작이자 대표 브랜드이긴 하지만요. 2010년대 들어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비비고가 대박이 나면서 CJ 제1제당의 대표 브랜드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냉동만두가 해외 시장에서 빵 터지면서 비비고가 간편식 시장을 주도하게 됐죠. 그동안 시장이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와 점점 멀어졌거든요.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간편식과 밀키트 시장이 커졌으니까요. 백설의 정체성은 요리 그 자체에 있었는데 이 영역이 좁아진 겁니다. 2004년, 2009년, 그리고 2011년에 제품 대부분을 리뉴얼하고 로고도 바꾸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든 활로는 존재하는 법이죠. 아시다시피 배달 시장이 과열되면서 배달비가 높아졌고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음식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리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뀝니다. 과거엔 재료 준비부터 손질하고 조리까지 전부 하는 걸 요리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밀키트까지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조금씩 다시 집밥을 찾기 시작했으니 이 집밥을 쉽고 근사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제품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백설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시 한번 리뉴얼에 들어갔어요. 바뀐 로고를 보면 앞으로 백설이 어떻게 바뀔지가 좀 읽혀지는데요. 일단 전에 비해 로고가 심플해졌습니다. 이건 어렵고 복잡한 요리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또 이전 로고는 깨끗한 눈꽃을 상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리뉴얼된 로고는 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눈꽃이 별로 진한 그런 느낌인 거죠. 요리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나온 브랜드 필름을 봐도 잘 드러납니다. 백설의 첫 브랜드 필름인데 백설의 이야기를 판타지로 표현했다고 해요. 설탕이 처음 만들어졌던 1953년부터 주 제품군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선 최근 리뉴얼된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죠. 스프레이 오일이나 프리믹스, 다담 같은 요리 양념들. 계속 등장하는 이 별은 앞으로도 모든 요리하는 순간에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종합해보면은 지향점이 명확합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요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요리해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성격상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는 주의 때문에 어떤 요리는 2-3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하루 3끼 요리하면 하루가 다 간다는 말도 있죠. 이거 진짜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들이는 시간과 노동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판 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야 맛없다 어쩐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즘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요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리의 장벽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필름 꽤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백설은 재료 위주의 제품을 선보였던 브랜드였는데요. 이젠 요리 솔루션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진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앞으로 백설이 어떤 소식을 내놓을지가 기대되긴 하더라고요. 밀키트 트렌드 이후는 무엇이 될지 백설이 재밌게 풀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